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르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해양 방류는 약 30년간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 보도는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상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고요. 예. 여름에 방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정도 이 8월 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마지막 동의와 면죄부를 받은 회담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방류를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즉각 이렇게 후쿠시마에 가고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기시다 수상이 관계자 내각 회의에서 24일 날씨를 보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방류를 한다라고 속보로 발표가 되었고요. 전 미디어들이 이것들을 동시 생중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도쿄전력도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약 1시간 정도 이 알프스 시스템부터 도쿄전력이 어떤 형태로 방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일본의 자민당이라든지 이 야당도 즉각 여기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모토키 간사장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제대로 절차를 추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일본 공산당이나 삼민당 등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어민들을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의도적인 방류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언론은 어떻게 봅니까?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도 전체 여론조사 등에 기본해서 일단은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 어제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가 70% 이상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요미우리 같은 보수 신문들은 예전보다는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방류를 강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또 크게 찬성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일본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요. 어제 기시다 수상과 전국 어민 협동조합 대표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수상은 장기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민 대표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즉, 일본 정부는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과학적인 설명하고 현지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심하고 어업을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특히 오늘 또 후쿠시마 현지에 있는 어민들은 결국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결국 여론에서 봤을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이 어민들을 방치한 채 방류를 우선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그리고 어민들,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 측에서 내년 총선 전에 후쿠시마 조기 방류해달라, 이렇게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기사는 조금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가 있었고요. 이것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논평이 아사히 신문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한일 관계의 여러 쟁점 중에 예를 들면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내년 총선 전에 최대한 빨리 방류를 해달라라고 하는 입장을 아사히 신문이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아사히 신문이 이 부분을 보도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일본 정부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이 기시다 수상이 지금 방류를 결정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면 마치 한국 정부 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시다 내각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제적인 요청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택했다라고 이런 어떤 변명의 여지로 되는 이런 기사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언급할 수준의 기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듯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반발했던데요. 네, 지금 일본 정부 특히 기시다 정부가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왔다. 즉 이웃 나라들 동의를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캠프 데이빗에서 회담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이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도 실질적으로는 투명한 이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들은 한국 정부는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리고 태평양 여러 나라들에서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일본 주류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여러 SNS라든지 인터넷 미디어들은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실제 일본 정부가 최대한 빨리 방류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거고 특히 일본 측 입장에서는 이게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처리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방류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 한국의 여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나온 뉴스를 오히려 이용하네요. 이 기시다 정부도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리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주체적인 방류라기보다는 국내적인 여건 속에서 적절한 시기를 택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미일 정상회의 열렸습니다.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캠프 데이빗이라는 장소의 역사성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역대 일본 총리들이 누가 방문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한미일의 새로운 역사적 정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캠프 데이빗 회의의 의의를 아주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보면 일본은 먼저 서프라이 체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죠. 반도체 문제가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미사일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즉 일본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 들어왔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한국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중국과 애매한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는 미국이 명확하게 중국을 봉쇄하는 적대 정책을 표명하는 합의안이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중국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지. 하지만 이번 합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사히 신문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걱정된다라고 이 뉘앙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시해야 된다라고 이런 조금 경고성 보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또 일본이 바라던 바를 좀 이루어줬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네요. 그런데요, 독도 과거사 그리고 오염수에 대해서 한국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한국이 실질적인 국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미디어들도 뭐 윤석열 정권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한국은 캠프 데이빗에 참여함으로써 비싼 입장료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한국이 국익으로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따내질 못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해외 미디어들도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미국의 꿈을 이뤘다. 그런데 일본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한국만 이렇게 내줬다. 이렇게 보는군요. 일본에서도. 네, 실제 그런 거죠. 예, 특히 이제 일본 미디어들도 이번 캠프 데이빗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선거용이다. 즉 한미일 준 군사 동맹의 성과를 보여줬고, 실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 한국을 끌어들였다라는 부분까지 해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오염수 이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얻어낸 거고, 또 일본이 미사일 정보라든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이익은 일본이 다 챙겼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리스크를 가진 회담이 아니었는가, 막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 있는 기자를 만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면서요? 일본 입장에서는 천재 일우의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서 키시다 정권은 모든 걸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캠프 데이빗 이 보도를 하면서도 일본은 실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고 내년 총선 이후에는 더 불안해진다는 거죠. 왜 지금 시기인가? 왜 일본 서둘러야 오염수를 되는지. 네. 지금 이 시기에 오염수 방류를 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미국도 지금 이 시기야말로 이 한국을 발을 묶여서 정권이 혹시 바뀌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익을 다 챙겼다. 이게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영채 교수님께서 일본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75%에 달한다는 아사히 신문 얘기했는데요. 지난 19일에서 20일 진행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훅 인터뷰가